반갑습니다. EBS 토목달의 김태호입니다. 2018년 12월 대비 토익 예사 문제 특강 자, LC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이번 달도 50문제 정확하게 이제 half set죠. 반 세트 문제 갖고 나왔으니까요. 자,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 무료로 음성 파일하고 그다음에 문제집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거만 일단 다운로드 받으셔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서 이제 대본, 이제 스크립트 내용은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약간 참조할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험 전에 이렇게 실전 감각을 한번 키워보는 것, 혹은 이제 유지하거나 감각을 살려보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간에 끊지 마시고 오신 문제를 한 번에 한 3분, 5분 사이가 될 텐데요. 쭉 풀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5강에 걸쳐서 저와 같이 이제 내용을 리뷰를 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에 이제 시험이 2번 있고요. 조금 전체적으로 좀 분주한 그 달이죠. 학생분들은 이제 뭐 방학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고 기말고사도 아마 있을 테고 또 직장인분들은 또 이제 연말 연시에 여러 가지 또 모임들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아무튼 또 시험을 또 준비한 분들도 계실 테니까 시간 조절도 어떤 전반적인 일정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셔서 꼭 좋은 점수를 받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익에도 좋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월 이렇게 이제 중순이 넘어가면 뭐 1월, 2월 이렇게 새해 혹은 또 방학을 맞이해서 학생분들께서는 자, 토익 공부를 조금 더 이제 인텐시브하게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 토목달 프로그램들이 점수대별로 여러 가지가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한번 자기 점수대에 맞는 것을 샘플 강의 보시고 선택하셔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양이 좀 이제 많을 필요가 있다. 시간이 확보되시면 토목달 과정과 그다음에 토익특 이 무료 강의를 이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시면 학습량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실전 문제와 또 기본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공부하시는 걸로 해서 가장 또 이상적인 공부 계획 그다음에 공부 방향이 이제 수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 참조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문제 잘 풀어보시고 잠시 후에 1강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시작해볼까요? 자, Part 1 세 문제 하고 자, Part 2의 11문제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부터 한번 보죠. 한 사람이 등장한 사진이고요. 뭐 두드러진 동작이 딱 있습니다. 한눈에 보셔도 벽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체에 착용하고 있는 것들, 뭐 이제 모자를 쓰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 장갑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정답으로 묘사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 보통 이렇게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동작을 두드러지게 하는 게 있으면 그냥 뭐 주어하고 그다음에 뭐 is doing something 해서 the man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a man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뭐 he로 나오든지 남자분인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나오고 단순한 이제 문형의 형태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럼 들어볼까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The man is painting a railing. The man is painting까지 오케이 됐죠. 근데 a railing이라고 하죠. 목적어가 틀렸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The man is painting a railing. 자, 그러니까 페인트 칠하는 대상은 railing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wall이죠. 벽입니다. 그렇게 하면 답이 되겠죠. 실제 이제 paint a wall이라는 표현 자체는 뭐 기출의 정답이 몇 차례 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벽에 이제 페인트 칠하는 것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 여기 이제 그림의 사진에서는 레일링 하면 이제 손을 잡는 난간이죠. 정확하게 이제 쇠로 되어 있는 철책, 우리가 보통 난간이라고 하니까 자, 그겁니다. 그건 뭐 사진 속에 등장을 하고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오답이었고. B. The man is hanging art on a wall. 자, wall. 영국식 발음이기 때문에 이제 wall 하지 않고 이제 wall 이렇게 발음하는 거 일단 캐치를 잘 하시고 벽이 나왔는데 자, 동사가 어때요? The man is hanging art on a wall. The man is hanging art on a wall 이렇게 발음하죠. art 불가사한 명사 uncountable noun으로 그냥 미술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미술품을 벽에 걸고 있다 이런 이제 해석이 되겠죠. 뭐 사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wall이라는 단어를 이제 함정으로 만든 거였고요. 자, 그다음에 C. The man is working indoors. 자, 다시 한번요. The man is working indoors. 일단 발음 work 하지 않고 이제 영국식 발음이니까 work 이렇게 발음하죠.
그다음에 뒤에 ing 붙으니까 working. 요게 이제 미국식 발음이라면 영국식이나 호주식 발음은 working 이렇게 되죠. The man is working.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걷다의 ing 형태인 walking 하고 조금 유사하잖아요. 근데 walking을 이제 북미 영어를 구사하는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하고 working을 영국인 호주 사람이 발음하는 것, 요 두 개가 발음이 유사해요. 동일하진 않지만. 어떻게 구분할까요? 좀 까다로운데 모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뒤에 다 RL 사운드가 거의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walking, working. 자, 모음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북미식 발음의 걷다, walk의 뒤에 ing가 붙으면 이렇게 입술을 좀 턱을 좀 더 떨어뜨리고 입을 많이 열게 되죠. 그래서 walking 이렇게 되는데 일하다, work가 자 영국인 호주 사람들이 발음되는 걸로 이제 발음을 하게 되면 working 이렇게 되죠. walk가 아니라 working 이런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walking, working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work를 그냥 북미와 영국 발음으로만 딱 구분하면 work, work, working, working 이렇게 발음이 다르고요. 자, 그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보면 The man is working indoors. indoors 이제 영국식으로 이제 indoors 이렇게 발음했는데 자 부사로 실내에서 이런 뜻이죠. 남자가 현재 페인트 칠하고 있는 것은 작업,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죠. 그리고 한눈에 봐도 실내입니다. 이걸 이제 딱 보시고 이게 실내인지 실외인지 어떻게 합니까? 뭐 천장이나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갇혀 있는 실내라는 공간의 어떤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데 그렇게 이제 문제 푸시면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토익의 사진에서 뭐 그런 걸 구분하라고 요구하거나 그런 걸 트리키하게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여기는 그냥 실내 같죠. 그러면 정답이 될 것 같네 라고 가능성을 크게 두시고 D번까지 한번 들어보고 소거를 한 후에 C를 최종적으로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D를 들어보시면 D. The man is opening a bucket. 자, 어렵지 않죠, 그죠? The man is opening a bucket. 자, bucket가 이제 테이블 위에 이렇게 탁자 위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현재 opening 열고 있는 동작은 아니죠. 그래서 확실히 오답이 소거되니까 The man is working indoors. 실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혹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답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고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Number 2. 자, 사진 보시죠. 자주 나오는 사진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뭐 등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사는 세상이니까 이렇게 약간 장애를 이제 갖고 계시는 장애인들도 사진 속에 등장할 수가 있죠. 우리 일상에 있는 그냥 우리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실제 wheelchair이라는 단어는 정답에 등장한 적이 있고 정답이 된 적도 있어요. 당연히 사진이 나온 적이 있다는 거죠. 그 휠체어를 밀어주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도 나올 수 있고, 혹은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약간 어르신들의 사진 같은 거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pushing a wheelchair 같은 거는 정답이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왔던 여자분이 그 이제 목발을 하고 있죠. 근데 요 단어는 거슬러 한 2000년대 초반 정도에 한 번 정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지만 뭐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예상 한번 해볼 수는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자, 공통된 동작은 없죠, 지금. 한 명은 앉아있고 서있고, 그 다음에 책을 들고 있고, 여자분이 아마 책을 이렇게 남자분이 이렇게 가리키는 걸 보고 있는 정도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별적인 동작이나 상태 같은 것을 묘사한 걸 잘 들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가보죠.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xtbook. A. The girl is pushing a wheelchair. The girl is pushing a wheelchair. 자, the woman. 최근에는 the girl, the boy 이런 주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등장을 전혀 안 하진 않습니다. 빈도수가 높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연령대가 이제 낮은 남자, 여자, 남성, 여성 이 한눈에 딱 보이는 이제 사진이었기 때문에 주어를 the girl, the boy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봤는데 자, 뭐 하고 있다 그래요? Pushing a wheelchair. 자, 휠체어를 밀고 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 오답이었고. B. The children are organizing the shelves. The children are organizing the shelves. 자, 뒤에 shelves가 있죠. 그것을 정리하고 있다. 어린이들, 그러니까 둘 다를 받은 거죠. 자, 뭐 그런 이제 관련된 동작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C. The boy is holding a book. 괜찮아요? The boy is holding a book. The boy is holding a book. 자, 그러니까 남자아이죠.
남자아이가 자, 책을 들고 있다, 쥐고 있다. hold는 손, 팔 따위로 들거나 쥐거나 어쨌든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자, 묘사할 수 있는 동사입니다. 최근에 2주 전에 제가 총평을 이제 매달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으니까 기억이 제가 틀리지 않다면 holding some clothes 옷을 쥐고 있는 동작에서 그런 정답이 나왔던 걸 기억이 됩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어렵지 않은 동사입니다만 계속 이제 정답으로 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C가 답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D. The children are leaving the library. The children are leaving the library. 자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떠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In the library 지금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이 목발은 crutch라고 하죠. 그리고 주로 양쪽을 다 사용하는 경우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crutches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고요. with crutches 혹은 on crutches 이런 전치사들과 함께 쓰입니다. 근데 실제 기출에 나왔던 표현은 이거였어요. 응용해서 제가 드리면 the girl is supported by crutches. 그래서 소녀가 목발에 의해서 이렇게 지탱되고 있다. 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be supported by crutches라는 표현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출이긴 합니다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죠. 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Number 3. 사진 보시면 자 자주 나오죠. 공원. 그 다음에 공원에도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걸어다닐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뭐 path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그렇죠. trail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주로 이제 숲 아니나 산이 좀 더 좋아요. 이런 건 보통 path라고 많이 하기도 하는데 뭐 walkway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양옆으로 나무들이 쭉 이렇게 선을 따라서 길을 따라 쭉 나 있죠. 이런 것들도 정답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자,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에서 그 포인트도 정답으로 묘사가 잘 되는 포인트예요. 자, 이번이 그랬는데 자, 어떻게 묘사가 되는지 보죠.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Benches are being installed in a park. 자, benches are being installed in a park. 시제를 다 들으셔야 되고요. 자, benches are being installed,예요. 근데 being이 강조되는 단어는 아니죠. benches are being installed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강하고 강, 양약, 강 이렇게 되죠. 자, 강세를 잘 들어보세요. Benches are being installed. 이렇게 benches are being installed 이렇게 되는 거죠. Benches are being installed in a park. 그래서 being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이 있지 않은 등장하지 않은 사진에서 be, being, pp는 99%가량 오답이에요. 정답이 되는 단어는 한 2가지 정도 등장합니다. 그중에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정답으로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display예요. 사람이 실제 진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진열되어 있는 중이다라고 할 때도 쓰여요. 진행형으로. 그래서 be being displayed라고 해서 사람이 실제 어떤 것을 사물을 진열하고 있는 동작을 현재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진열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be being displayed는 정답으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걸 하나 예외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정답으로 나올 자, 그림자가 들어져 있는 거 하나만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람이 사진 속에 등장하지 않으면 be being pp는 정답이 안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문제 풀이에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공원 안에서 벤치가 현재 설치되고 있다. 설치하는 뭐 동작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동작이 보이지 않습니다. B. Shadows are being cast on the ground. 이렇게 shadows are being cast on the ground.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정답이 등장한 적이 꽤 있습니다. 자, 그림자는 사람이 만들지 않잖아요. 사물이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 근데 이걸 왜 굳이 그런데 진행형으로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예외들도 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단순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 시제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5분 있다 이것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다면 진행 시제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겁니다. temporarily 그렇다는 거예요. 동작이든 상태든. 단순 현재 시제는 좀 긴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토요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림자는 어때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변하잖아요. 계속 해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5분이라는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진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temporarily 잠깐 있는 거죠.
이게 뭐 기껏해야 몇 시간 정도 그 자리에 있다가 아니면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줄어들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모양이 없어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림자는 임시로 있는 거죠. 그래서 shadows are being cast on the grou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임시적으로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하고 있을 때 BING예요. 과거에 뭐가 시작됐고 현재 그렇고 알 수 없는 미래까지 쭉 계속 그런 상태나 동작이 될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게 맞죠. 동작은 빼고 상태가 될 것 같은 게 현재 단순 시로 쓰는 거고 현재 시로 그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hadows are being cast on the ground. 바닥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중이죠. 조금 직역을 해서 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답이 됐고요. 표현 챙겨가시고 cast a shadow. cast가 그림자를 드리우다는 타동사예요. 그리고 그림자는 셀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 잘 보시면 여러분들 화면상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하나 있고 저 뒤쪽으로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죠. 여기 각각의 a shadow, two shadows, three shadows 그러니까 숫자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영화에서. 그래서 이렇게 shadows are being cast on the ground라고 해서 복수형을 쓸 수가 있어요. 가사 명사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cast a shadow. 자, 그 다음에 C. Plants are for sale in a shop. 자, plants are for sale in a shop. 자, something is for sale 하면은 판매하려고 내놓은 거예요. 상점 안에서 식물들, 여기 뭐 나무가 보이잖아? 이것이 이제 판매하려고 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판매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죠? 이거는 shop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D. A railing lines the walkway. a railing lines the walkway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걸 주목해 보시면 시제를 자, railing은 난간이잖아요. 난간이 어디 한번 딱 세워지면 보통은 철제, 뭐 금속 이런 재질로 만들게 되기 때문에 어떤 길을 따라 쭉 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람들이 걸어다니 이제 보도 자, 여기를 따라서 난간이 나 있다 이런 뜻인데 이건 이제 오답인 걸 알 수 있죠 일단. 근데 시제에 주목해 보시면 난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잠깐 있다가 휙 없어지는 게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보통 최소한 몇 년 되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자, 이런 거는 현재 시를 쓰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거나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line이라는 이제 타동사, 자, 뭐를 따라 줄지어 나 있다, 뭐를 따라 나 있다 이런 의미로서 현재 시제로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Part 1에서 보통 주어가 이렇게 railing이나 뭐 lamppost, 뭐 가로등이나 아니면 나무, trees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래요. 그 자리에 오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possible answer 하나 드리면 기출을 응용해서 이 사진에서 나무들이 자, walkway, 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따라 나 있기 때문에 trees line the walkway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possible answer 하나로 추가를 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art 1 정리하죠. 자, 이제 파트 2로 가보겠습니다. 자, part 2. 지난번 2주 전에 시험에서 실제로 제가 시험 본 건 1주 전이군요. 네. 좀 며칠 있다 또 이제 시험을 보고 총평을 해드릴 건데 한 2번 정도의 시험에서 조금 아주 많이 까다롭진 않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다음 part 2는 약간 그 어려운 문제의 개수가 한 2-3개만 더 출제돼도 실제로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 느낌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실제 점수도 이제 영향을 좀 끼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금 실전보다는 약간 어려운 자료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익이 이것을 최대한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문제를 잘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저희 뭐 12월 거 말고 11월, 10월 이렇게 역으로 해서 또 축적되어 있는 자료들 특히 Part 2는 여러분들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그리고 최대한 빈도수 높게 시험 직전에서 특히 더 매일매일 풀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양질의 문제가 만약에 뭐 갖고 계신 교재나 이런 게 없으시다 그러면 토익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이전 자료도 괜찮으니까요. 자, 가보죠. 4번부터 보겠습니다. Number 4. Where should I call to request extra pillows? 자, where should call, request, pillows. 이런 이제 내용어들이죠. 여기 이제 어디에다가 전화, 요청, 추가, 베개 이런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네. 우리말로 매끄럽게 번역을 다시 한번 할 필요는 없고 어순이 바뀌어 있지만 의미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죠. 이걸 2초 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part는. 거기에 있어요. part를 질문을 일단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건이 거기에 2초 안에 핵심 키워드 3개 혹은 4개, 많게는 5개 정도를 가지고 문장의 전체 의미를 파악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Where should I call to request extra pillows? 자, where should I call to request extra pillows? 정확한 문장은 이거였죠. 제가 어디에다 전화를 하면 될까요? 추가 여분의 베개를 요청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순서대로 어디다 전화해요? 그래서 요청해요. 추가로 베개를. 이렇게 순서대로 가도 되죠. 우리말은 조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순이 약간 뒤집어죽해도 의미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통하고. 그렇게 자꾸 해부로 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어순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자꾸 의미를 파악하는 매끄럽게 다시 예쁜 우리말로 번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작업은 이제 교재를 쓰거나 이런 번역가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의미만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자꾸 들어보러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Part 2도 그래야지 해결되고 Part 3 and 4 가서 조금 이제 긴 문장들, 문장이 더 여러 개가 나열되는 것들을 들어도 속도에 뒤지거나 밀리지 않고 해석을 맞춰서 해나갈 수 있어요. 소위 이제 어려운 한자어로 얘기하면 직청직해 이런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A. 어디다 전화하면 되겠습니까? The hotel's front desk. The hotel's front desk. 호텔 front desk에 안내 데스크에 전화하면 됩니다. 됐죠? 바로 정답 나왔습니다. A번 답이었고. B. At least 3 each. At least 3 each. 각각 최소한 3개씩이요. 이거는 이제 개수. 제가 이제 뭐 extra pillows 이런 이제 어구에서 연상될 수 있는 내용을 함정을 맞는 거였습니다. C. Now is a good time. 자, now is a good time. 지금이 좋은 때인데요. 자, 이건 when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언제 제가 전화를 해서 요청을 좀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항상 where를 물어볼 때는 when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거를 함정으로 또 when으로 물어보는 의문사 의문문에는 where, 장소에 대한 답변으로 적합한 것을 오답에 심어 놓습니다. when과 where 두 개의 의문사를 약간 소리를 들을 때 구분을 어려워한다라고 ETS 출제자들은 파악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판단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오답 구성이 잘 되니까 자, 조금 조심하셔서 잘 소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4번 좀 쉽게 풀었을 것 같고요. 자, 5번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Number 5. Won't the debate be broadcast on the radio? Won't the 자, 이게 놓치는 거죠? 뭔지 모르면. 자, 아는 걸로, 들리는 걸로 문제 이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Debate, broadcast, radio 이거예요. 토론이 방송되나요? 라디오로? 이걸 묻는다. 앞에 나온 첫 단어가 의문사 의문문 아닌 것 같으니 debate, broadcast, radio? 그러면 토론이 방송돼 라디오로 중계되냐? 방송되냐? 그 사실 여부를 묻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단순화시킬 수 있냐면 부정으로 물었던 긍정으로 물었던 답변의 패턴은 크게 내용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broadcast가 되면 yes 앞서 나온 다음에 부연 설명 broadcast가 안 되면 no라고 하고 부연 설명 혹은 yes나 no는 그냥 생략하고 나서 바로 부연 설명을 할 수는 있고 이렇게 답이 되기 때문에 알겠죠? 첫 단어가 뭐였을까요? Won't the debate 자, be 발음으로만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맥락, 지금 이제 의미를 제가 드렸으니까 디베이트가 방송될 거냐 라디오로 그랬으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영어의 이제 실력, 지식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총동원하시면 첫 단어가 뭐가 오는 게 맞겠어요? won't the debate be 그렇죠. will not의 최형이에요. won't예요. won't the debate be broadcast on the radio? 되겠어요? Won't the debate be broadcast on the radio?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라디오에서 방송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말로 이제 부정 의문이었으니까 들어보죠. A. The city's map. The city's map. May죠, May. The city's map. May. 저 잠깐 했습니다. 스피커 저쪽에 있거든요. 네. 들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May. 자, 어쨌든 간에 mayor, 시장으로 알아듣지 못했다고 했더라도
자, 방송이 될 건가를 묻고 있는데 시에 뭐를 얘기한다?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한눈에 딱 한 귀에 딱 들어오지 않죠. 일단 세모. 나머지 보자. 이렇게 가시면 되죠. 발음이 어려웠습니다. mayor. 마지막에 r 사운드를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mayor, mayor 이렇게 말하면 돼요. The city's mayor. 이렇게 the city's mayor, mayor 이렇게 되죠. 네, 재밌게 들립니다. 시장님을 얘기하는 거요. 디베이트라는 단어에서 이제 연상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B. 오답이고. He doesn't have one. 자, he doesn't have one. 그는 하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엉뚱한 소리죠. C. Yes, that sounds right. 이렇게 Yes, 맞아요 했어요. 그러니까 yes는 won't로 물었지만 부정어 생각하지 말고 be broadcast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yes니까 방송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뒤에 부연 설명이 that sounds right. 간단하게 that sounds right. 방송되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이 들리는데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죠. 답이 됐습니다. C. 자, 듣는 요령 잘 챙겨가세요. won't 혹은 were not의 축약권 weren't. 그게 이제 영국인 호주는 또 weren't 이렇게 발음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요. 그냥 버리고 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크게 의미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되겠어요? 이게 자, 그다음에 Number 6. Where can I hang up this poster? 한 번 가시죠. Where can I hang up this poster? 자, 이 포스터를 제가 어디다가 붙일 수 있을까요? A. There's a bulletin board by the door. 자, there's a bulletin board by the door. 한 번 갈 수 있죠. 자, by the door, 문 옆에 혹은 문 근처에 자, 이렇게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 포스터 붙이시면 됩니다. 이거 뭐 굉장히 쉬운 난이도 문제였습니다. A번이 답이 되죠. 그러니까 by라는 전치사는 꼭 측면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next to, 그러니까 next to 혹은 beside 이건 측면이라는 뜻이에요. 옆에. 근데 by는 그냥 근처라는 의미예요. 기본적인 의미는. 그래서 by the window, 창문 가에, 뭐 해변 가에 이럴 때 by를 씁니다. 그래서 문 바로 옆이 아니더라도 문가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답이 됐고요. B. It'll be a great concert. 자, it'll be a great concert. 아주 이제 좀 훌륭한 콘서트가 될 것입니다. 포스터에서 연상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엉뚱한 답이고. C. Yes, I had to postpone it. 자, 어때요? 그죠? 의문사 의문은 yes나 no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땡땡. 이건 더 이상 퀘스천 하지 마시고 그냥 오답을 소거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 총평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11일 지금 녹화 시점에서 바로 전에 그죠? 네. 이 특정 그 브랜드를 얘기하면 안 되죠. 그 긴 막대기 과자 먹는 날 시험했잖아요. 그때 Part 2의 1번 문제가 의문사 의문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when인가 where로 시작하는 거였어. when이었나? 근데 세 개의 선택지 중에 yes나 no가 포함된 게 두 개 있었어요. 웃기죠? 그러면 그냥 안 들어도 소화하면 되잖아요. 이런 게 가끔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의문사 의문에서 yes나 no는 바로 소거하시면 됩니다. 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의미는 뭐였냐면 Yes, I had to postpone it. Yes, I had to postpone it. 저는 그것을 연기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뜻이네요. postpone it. 자, poster, post. 자, 발음 유사한 걸로도 함정을 맞는 거였어요. 이게 7번. Number 7. Do you have the client's mailing address? 자, do you have the client's mailing address? 괜찮아요? Do you? 자, 이제 yes나 no로 응답할 수 있는 일반 의문문이고요. 자, client's mailing address. 자, 고객의 메일 주소를 갖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A. Probably a small contract. 자, probably a small contract. 아마도 작은 계약이요. 자, client라는 단어에서 연상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 mailing address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얘기해 주지 못하고 있죠. B. 오답이고. I moved quite recently. I moved quite recently. 꽤 최근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어디에서 연상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address. 예. 주소하니까 이사 이런 거하고 좀 이제 연상이 되죠. 다 함정입니다. C. 자, 메일링 어드레스를 갖고 있느냐? Yes, it's on his business card. 그렇죠. Yes, it's on his business card. 갖고 있습니다라고 yes 했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논리적으로 맞죠. 그의 business card 명함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매끄럽게 응답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C번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이렇게 난도가 아주 뭐 높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자, 8번으로 갈까요? Number 8. Would you prefer to exchange your money at the bank or at the airport? 핵심. exchange money, bank, airport요.
이런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파트 2 시작할 때 질문을 줬을 때 2초 안에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1.95 몇이에요. 2초가 채 안 됩니다. 그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A, B, C가 나오는 동안에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듣기를 굉장히 잘하면 예, 문장이 통째로 딱 들어오고 통째 문장이 딱 기억나면 좋죠. 영어 강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저도 이게 그거에 특화된 사람이니까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걸 업으로 10몇 년째. 근데 여러분들 이제 수험생 입장이고 여러분 또 잘하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경제적으로 들으셔야 되죠. 핵심 키워드 한 3개 최소한 4개 혹은 3개 아주 없어도 2개 정도. 그렇게 의미를 파악하고 그거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해석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A, B, C 선택지가 나올 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단어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단어수가 대략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시험해봤는데 길어요. 보통 한 7, 8개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의문은 길어지잖아요. 이럴 때 전체 문장을 내가 기억해야지 이렇게 되면 어버버해져요. 의미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ABC가 뚝 들린 동안에 잊어먹습니다. 내용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한 핵심 키워드 2, 3개 혹은 3, 4개를 이렇게 되뇌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Would you prefer to exchange your money at the bank or at the airport? 그러니까 이제 at the bank or at the bank or at the airport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동사하고 exchange your money. 그러니까 정확하게 would you prefer to exchange your money at the bank or at the airport? 이게 전체 문장이었고요. 선택 의무는 동사 그다음에 A or B 요게 핵심 키워드예요. 들어보겠습니다. A. Here's the exchange rate. 자, here's the exchange rate. 자, 환율이라는 거죠. 시세. 예. 외환 시세. 여기 환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exchange가 다른 의미 사용된 거죠. 위에 지문에서는 동사로 여기서는 이제 복합 명사 exchange rate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함정이었고요. B. That's a good idea. 자, 선택 의문의 that's a good idea도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사항을 제안했을 때 that's a good idea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택 사항은 A 할래, B 할래 물었기 때문에 that 혹은 it라는 하나의 이 지칭하는 지시대명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안 돼요, 이게. 바로 오답 처리하면 되죠. C. I'd rather visit the bank. I'd rather visit the bank. 저는 그냥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자, 이렇게 환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참고로 또 선택 의무문은 동일어 반복이 되는 선택지가 정답이 잘 됩니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아니지만 선택 의문 예외로 하셔야 돼요. 자, 9번 보죠. Number 9. The safety regulations have changed, haven't they? Haven't they? 특별하게 표현하지 않고 safety regulations changed 이거예요. 이거 키워드 3개. A. 다시 한번 들어보죠. The safety regulations have changed, haven't they? The safety regulations have changed, haven't they? 안전 규정이 바뀌었죠? 그 사실을 묻습니다. 바뀌었으면 ye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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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no, blah, blah, blah. yes, no는 생략되고 그냥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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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하는 경우도 있고요. A. We have an excellent record. 자, we have an excellent record. 자, 우리는 아주 훌륭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죠? Safety regulations. 안전 규정에 있어서 뭔가 검사를 받거나 그랬을 때 아주 저희는 검사 점수가 좋다. 이렇게 이제 연상될 수 있는 내용의 함정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렇죠. 저희가 뭐 기록이 굉장히 아주 훌륭한 기록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은 응답으로는 적절하지 않았고요. B. I'll change it for you. I'll change it for you. 혹시 오답을 이걸 쓰신 분들 따질만 하죠. 그 안전 규정이 바뀌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 제가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안전 규정은 아직 안 바뀌었는데 제가 바꿔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안전 규정을 바꾼다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본 개인이 마침 대화를 하는 사람이 안전 규정을 바꿀 수 있는 담당자야. 그래서 바꿔줄게. 지금 이렇게 당장 지금 막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매우 드문 맥락이죠. 어색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safety regulations라고 복수형을 썼는데 I'll change it라고 해서 안 돼요. 물론 이렇게 them을 써야 될 자리에 it를 집어넣거나 it 써야 될 자리에 them을 넣어서 오답을 만드는
그것만 바꾸면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치사하잖아요. 듣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오답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사실은 이거는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옳았습니다. regulations를 it로 받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오류이기 때문에 답이 안 돼요. 이렇게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렇게는 오답의 장치를 잘 거의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어색하잖아요. 바뀌었습니까? 근데 내가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사 내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규정을 바꾼다는 거는 그렇게 한 개인이 막 즉석에서 뭘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C. Yes, so we should review them. 그렇죠. Yes, so we should review them.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검토해야 됩니다. 매끄럽게 연결되죠. 정답은 C번 연결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 10번. Number 10. The vending machine is broken. The vending machine is broken. 평소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다음 이야기 구조를 잘 이해하세요. 가장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Part 2에도 나오고 Part 3 and 4 다 나오는 건데 문제 제기, 그다음에 대화 내용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뭔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럼 해결책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The vending machine is broken. 자판기가 고장났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판기 고장난 거 해결책을 기대하시면 돼요. 거의 10중 8구 이렇게 나옵니다. A. Can you lend me one? 자, Can you lend me one? 저에게 하나를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벤딩 머신을 벤딩 머신 뭐 자판기 같은 걸 빌려주고 막 이래요? 이상하죠? 해결책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나한테 하나 빌려줄 수 있어? 내가 당신에게 빌려줄게라고 얘기를 하면 모를까? 이 사람 뭐 문제 제기를 한 사람한테 나한테도 빌려달라고 하는 건 내용 자체도 너무 엉뚱하죠. B. No, I brought my own. 자, No, I brought my own. 자, 평서문은 yes, no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자, The vending machine is broken이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I brought my own. 제 것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럼 자판기를 갖고 왔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C. 자판기를 뭐 갖고 다니고 뭐 이러기도 애매한 거고, 그건 물건 자체가. 자, 그 다음에 Okay, I'll put up a sign. 괜찮아요? 다시 한번. Okay, 알겠다.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인식했다는 거를 okay 짧게 얘기하고 I'll put up a sign. I'll put up a sign. 제가 그러면 자 표지판을 붙이겠습니다. 뭐예요, 그 당연히 고장 났다고. 막 out of order 뭐 이런 거 쓰겠죠, 이렇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제기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이야기 구조이다. 정답 C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Number 11. How will you transport the participants to the conference site? 자, how transport participants conference site 이 정도의 덩어리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수송할 거예요? 참가자들을 자 회의 장소로. 자, 조금 채워봅시다. A. How will you transport the participants to the conference site? 자, 크게 뭐 추가할 거 없죠? 전치사, 관사 이런 거예요. 조동사. How will you transport the participants to the conference site? 그런 겁니다. The, to the 이런 거예요. Will, you 이런 거 들어가죠. 자, 그래서 참가자들을 자, 이 회의 장소로 어떻게 수송할 것입니까? 방법을 물었어요. A. The report is long, isn't it? 자, the report is long, isn't it? 자, 보고서가 길죠? 그렇지 않나요? Transport, report. 유사한 발음의 함정입니다. B. 오답이고. My presentation is at 10. 자, my presentation is at 10. 제 발표는 10시에 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연상되는 내용이에요. 자, 수송 방법을 물었습니다. C. 자, 여기 있죠? We'll hire a shuttle bus. 자, we'll hire a shuttle bus. 자, 우리는 셔틀 버스를 고용할 거예요. 어색하죠? 자, hire 단기간 빌리다, 세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hire. 그러니까 hire somebody 하면 누구를 고용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렇게 장치나 이렇게 버스 뭐 이런 것들을 자, 목적으로 만약에 취하게 되면 hire는 단기간에 빌리다, 세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셔틀 버스를 단기간 좀 빌릴 거예요. 그래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참가자들의 수송 방법으로 적절했습니다. 정답 C번. Number 12. 자, 12번. When should we finalize the sightseeing trip's details? 자, when should we finalize the sightseeing trip's details? 좀 길었습니다만 결국에 when finalize details 이런 거죠. 좀 추리면 언제 마무리해요. 최종 마무리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는 sightseeing trips details니까 관광 여행 세부 내용을 언제 우리가 최종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들어보죠. A.
Usually somewhere downtown. Usually somewhere downtown. 다시 한번요. Usually somewhere downtown. 보통 시내에 있는 어느 곳이요. 이건 sightseeing trip이라는 내용에서 연상될 수 있는 내용이죠. 장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B. 언제 finalize 하는 거예요? Hannah's handling that now. 이렇게요. Hannah's handling that now. Hannah's handling that now. 해나가 지금 그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handling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회피성 답이라고 하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아주 최근 시험에. 이런 거 잘 맞춰야 됩니다. 자, when 딱 듣고 해나는 사람 이름이니까 바로 오답이다. who로 물어볼 때 가능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초보죠. 네. 빨리 넘으셔야 됩니다. 네. 의문사 문문이 뭐 10개에서 13개 사이로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게 who, when, where가 이렇게 사람, 장소, 시간 이렇게 해서 가장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런 문항도 이렇게 간접적인 답변이나 우회적인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목표 점수가 나는 뭐 LCRC 합쳐서 한 500이면 돼요. 이러신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려면 더 들어야 됩니다. 요령을 풀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자, 그래서 언제 저희가 파이널라이즈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해나가 그것을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협의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마무리해야 되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 구조가 있다는 것. 그래서 when을 물어봐도 사람 이름으로도 이렇게 정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만나보셨으니까 잘 저장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C. I'll bring my camera. 자, I'll bring my camera. 역시 여행과 관련해서 연상될 수 있는 내용이었죠. 카메라를 가져가겠습니다. 오답이고. Number 13. 13번. Why don't we use the conference room in our building? 자, why don't we use the conference room in our building? 자, 우리 건물에 있는 회의실을 이용하는 게 어떨까 제안이었습니다. A. The building project was approved. The building project was approved. 자, building이 이제 동일어 반복으로 나와 있고요. 자, 빌딩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어요. 이런 얘기죠. B. 오답이고. I used a software program. 자, I used the software program. 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use를 이제 중복시킨 거예요. C. 자, conference room 우리 빌딩에 있는 거 사용합시다. It doesn't have a projector. 자, it doesn't have a projector. 거기는 프로젝터가 없어요. 자, 우회적으로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죠. 반대하는 겁니다. 자, 우리 빌딩에 있는 컨퍼런스 룸을 사용하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했더니 거긴 프로젝터가 없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no라고 해도 돼요. Why don't you나 why don't we 같은 이 덩어리째로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은 why 의문사 의문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yes나 no로 시작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예외가 how about, what about 뒤에 뭐가 나오면 이러는 게 어때요? 라는 또 제안의 의미이기 때문에 yes나 no로 응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딱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제 의문사 의문은 전부 다 yes, no로 응답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알겠죠? 물론 이제 yes, no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가능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Number 14. Don't these statistics include October? 발음도 어렵고 의문문도 쉽지 않고 Don't these statistics include October? Don't statistics include October? 이렇게 발음하죠. 좀 어렵습니다. 예. Don't these statistics include October? 실제 시험에서 아무것도 못 알아듣다고 어떻게 하면 돼요? 과감히 찍는 거예요. 그냥 미련을 버리고. LC는 100문제에서 한 2개, 3개까지 틀려도 만점을 줘요. 그래서 이제 만점 성적표 저도 많이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985점도 많이 받아봤고 LC를 만점을 받아도 그 퍼센타일이 나오고 밑에 보면 이제 항목별로 뭐가 나오잖아요. 100, 100, 100, 100 나오는 경우는 다 맞은 거예요. 근데 100, 100, 199, 뭐 100, 100, 198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하나 틀렸네? 그럼 2개 틀렸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전체는 495를 맞음을 줍니다. LC는. 이럴 때는 아주 고득점인 분들은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돼요. 파트에서 뭘 확 놓쳤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버리고 하자. 나머지 맞추면 되지. 네, 그런 심리 자세,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여기다 이제 막 그렇게 미련을 두시기 시작하면 뒤에 것도 밀리고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자, 그러자 우리가 이제 공부한 상황이니까 잘 들어봐야죠. Don't these statistics include October? 자, don't these statistics include October이에요.
자, 의미가 해석이 되죠. Don't these statistics include October? statistics. 강세가 이음절에 있기 때문에 앞에 이게 이름절을 거의 안 들리죠. statistics. 통계. 복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don't these라고 이제 앞에도 복수로 받았고 이게 단수 취급될 때는 그냥 통계학이라는 뜻일 땐 그래요. 근데 통계치라고 할 때는 통계 자료, 통계표 이럴 때는 복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don't these statistics include October? 영식으로 October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제가 이 통계가 10월을 포함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앞에가 don't라는 이제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거였고요. Don't these statistics include October? 자, 듣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A. Yes, she will visit in the spring. yes면 자, 부정어 날리고 포함된다, 포함한다라고 해야 되죠. 근데 she will visit in the spring. 그녀는 갑자기 그녀가 왜 나와요? 언급된 여자가 없었는데 봄에 방문할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죠. B. The regions are listed alphabetically. 자, the regions are listed alphabetically. 지역들은 나열됐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이런 얘기예요. statistics 뭐 이런 데서 연상될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 통계가 10월을 포함하지 않나요?의 응답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C. They're only for the third quarter. 자, they're only for the third quarter. 자, 그 통계치는 they를 잘 받았죠? statistics 복수로 한다고 그랬어요. 통계 자료 할 때. 자, 그것들은 3, 4분기를 위한 것이만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자, 1, 2, 3, 1, 4분기. 4, 5, 6, 2, 4분기. 7, 8, 9, 3, 4분기. 10, 11, 12가 4, 4분기잖아요. 그러니까 third quarter에 October 포함이 안 되는 게 맞죠. 정답이 C입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 그리고 질문을 또 영국 사람이 읽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별로 하면 별 3개도 부족하죠. 한 4개, 5개 되는 굉장히 고난도 문제입니다. 발음과 내용이 다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맞추신 분들은 잘하셨고 틀리신 분들은 이런 거 하나 정도는 그냥 제끼고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Part 1, 2였고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 강에서 Part 3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